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김소리입니다. 네, 노동청 조사 옛날엔 진짜 소프트하게 요식행위처럼 갔는데 최근 5년 전부터 노동청 조사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을 뿐만 아니라 올해 노동청 조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노동청 조사가 더 힘든 게 아니라 올해 노동청 조사는 올 초부터 했기 때문에 정권 유무와 무관하게 여러분 제가 중대재해 강의도 하고 노동과 관련해서 항상 요즘은 이제 그냥 이 파트가 기존에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노동인권과 관련해가지고 기업평가의 3분의 1이 노동인권 파트인 거 아세요? 기업평가에서 재무제표는요, 평가의 요소조차 들어가지 않고 그 요소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노동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요즘 ESG로 했는데 S 부분이 전부 다 노동인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트렌드가 변화를 해서 뭐가 변화가 됐냐면은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최초의 노동청의 정기조사가 요식행위인 것도 많고 한 5월에서 9월까지만 조사 끝나고 연초 연말엔 조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사가 상시적으로 1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조사들이 뭐 정기든 수시든 이름으로 무조건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조사 항목이 이렇게 조금 줄었다가 조사 항목이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거기도 오케이. 원래 다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즉시 고발이 들어가요. 바로 시정조치 안 줘요. 임금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치 절대로 안 주고요. 시정기간을 안 줘요. 그냥 무조건 돈 안 줘? 그러면 언제까지 돈 안 주면 우리 무조건 전화시킬 거야 하면서 사건화를 시켜버리겠다고 조사 단계에서 바로 그런 것도 있고, 그 노동청 안에는요, 근로개선 지도과하고 산업안전 지도과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근로개선 지도과가 하고 산업안전 지도과가 또 따로 안전이나 중대재해 이거를 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 조사에 있어서는 두 과가 통합해서 조사를 해요. 통합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가 나오냐면은 노동인권 파트, 우리 일반 인사노무 파트 쪽과 안전보험 파트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 유형. 아니면은,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같이 나오려면은 노동청도 일이 많으니까 진짜 이런 건 많지는 않은데,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예전에는 안전보건 파트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대재해는 중대재해청으로 이관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노동청에서 우리 인권과 관련해서 일반 인사노무하고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안전보건만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이거를 특별 조사라고 해서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원칙적인 모습은 두 쪽을 다 같이 조사하는 거, 그리고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안전보건보다는 우리 일반 인사노무에 중점을 둬서 그것만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원칙적인 모습은 두 개 다 나오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안전보건만 조사했는데 이제는 일반 인사노무 파트까지 같이 조사한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인권 파트에서 크게 인사노무하고 안전보건 두 파트가 있잖아요. 다 조사가 들어와요. 다 일반 조사도 다 들어오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다 조사가 들어서 뭐 일반 조사는 인사노무만 하고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안전보건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다 조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평상시에도 그렇죠. 이거를 잘 세팅을 해두고 잘 운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볼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핵심 조사사항 안내, 고용노동부 조사지표 점검, 조사 대응 시뮬레이션. 네, 내용은 똑같은데 앞쪽부터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고용노동부 핵심 조사사항 안내입니다. 25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근데 아마 이거 26년도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25년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26년도의 전망은 어떠냐? 저는 100% 점쟁이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는데 더하면 덜하지 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투자하세요. 안살림에. 무조건 투자하십시오. 자, 기존에는 분야별 개별 감독이었다면은 개선, 변경된 사항이죠. 뭐
일선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개선입니까? 아니죠. 거의 제재로 다가오죠. 그래서 통합사업장 감독입니다. 노동 플러스 산업안전 전 분야에 대한 통합 감독, 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 그래서 노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존에 이제 이 점검표들 이제 많이 돌아다녀요. 그거 플러스 산업안전은요, 위험성 평가 해 놓으세요. 위험성 평가 해 놓고, 위험성 평가하고 안전보건 교육 잘 들어놓고, 곳곳에 비상조치 계획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감독 방식과 내용이요,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했는데, 맞아요. 일반 정기조사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서 취약업종이 되게 많은데, 대체로 그냥 저희가 그래요. 제조하고, 건설 이쪽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안전보건 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조하고 건설이 많이 하는데, 제조 같은 경우에는 노동 쪽은 어느 정도 됐어요. 단지 장시간 근로 52시간 연장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고, 안전 쪽이 좀 제조는 약해요. 예, 그래서 안전 파트를 또 강화해야 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위험성 평가고 뭐고 다 하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아예 건설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문제는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써서 노동 파트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나 뭐 취업규칙이나 이런 파트가 본사하고 현장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노동 파트가 조금은 부실해요. 업종마다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 둘 다 부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위법 적발 사항인데 지금은 한마디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파악을 집중하고, 방식은 각종 서류인데 지금은 이제 서류가 아니라 직원들 인터뷰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좋지? 기존에는 일주일 시정지시 사법처리 과태료 중심 부과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기회는 주는데 되게 이게 착한 것 같죠? 안 하면 바로 쳐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사 범위도 넓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 기회나 개선 공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 이러거든요. 근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수많은 처벌이 뒤따르고, 이게 조사가 이렇게 됐다는 게 전부 다 낙인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정 조치가 안 되면 조사가 계속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됐다는 사항이 필요한 부처마다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기업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죠.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무마는 안 돼요. 어떤 방식이든 공고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공고안을 낼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조건 분야 우리 노동인권 파트죠. 네, 정기감독 있고요. 수시, 특별, 재감독이 있습니다. 종합예방점검하는데 이건 우리 기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종합예방점검 해가지고 자율점검표를 이제 매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취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달라요. 매년 다른데 제조하고 건설은 하늘이 두 짝 나도 매년 취약업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현장 예방 점검에 나이는 거고, 수시감독 기획형, 신고형, 청원형이 있는데 기획형은 항상 그래요. 우리 보통은 기획형, 그의 취약 분야 어디 든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신고형, 상습적으로 이렇게 임금 체불이든 뭐 그런 게 들어오는 데들이 있거든요. 상습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아마 법이 시행이 됐을 텐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요, 가중처벌이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가중처벌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사 나옵니다. 예. 임금체불로 진정 한번 들어오면은 그 해나 그 다음에 무조건 조사 나온다고 생각해요. 청원형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 감독 강화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독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법 위반 기업, 맨날 신고 당하는 데들,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한 법 위반으로 다수 피해 발생,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재감독 한번 하고 법 위반 계속이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는요, 시정기획 없이 즉시 사법 처리예요. 네, 옛날처럼 안 봐줍니다. 우리 어려워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 파트는 위험성 평가. 이거는 지자체도 점검을 하고요.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한 거 내라 그래요, 아예. 그래서 위험성 평가밖에 없어요. 위험성 평가 하세요. 예. 뭐 통합감독, 업종별 감독, 기획감독, 확인감독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가로에 뭐가 있죠? 위험성 평가 꼭 하세요. 그 다음에 특별감독.
네,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통합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 현장 중심에서 특별감독 다 들어옵니다. 네, 산업재해 발생한 사업장들 산업재해 조사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무조건 산업안전과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근로개선 지도과하고 같이 나온다. 한쪽만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지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조사 지표 크게 없고요. 위험성 평가 했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개선 지도과에서 나오는 지표가 똑같은데 이거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로계약 써라. 그 다음에 금품 청산 제대로 14일 이내에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임금 지급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줘라. 네 번째 정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매월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주든 문자로 주든 종이짝으로 주든 이메일로 주든 그들이 확인을 안 해도 돼요.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주들한테 전달해준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전화번호 이걸로 해가지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무조건 과태료 시정조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청 진정사건 1위가요. 원래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거든요. 근데 1위가 바뀌고 있어요. 임금명세서. 이거는 매월 다시 등장하잖아요. 임금명세서 제발 좀 교부해 주십시오. 네. 근로시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주 4일째 4.5일째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주 52시간은 우리 온 다음에 계도기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 순차적으로 사업장별로 이렇게 적용시키고 개동기간까지 줘서 정착한 데 한 5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주 4일, 4.5일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뭐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상정이 될지도 애매한데 자, 지금부터 1년 후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사업장,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사업장들에게 전체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4, 5년 또 걸리니까 한 제가 2030년쯤에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강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지금 그런 거에 하지 마시고 지금 1조 52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하십시오. 휴게 시간 정말 잘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장 휴일 야간 동의서를 근로자들한테 반드시 근로계약서든 어디든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연차 휴가를 주든지 미사용 수당으로 주든지 휴가는 휴가 신청서나 이게 연차 휴가였다는 거 반드시 어디서든 장부로 만들어 놓고 미사용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장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반드시 금액하고 어떻게 개선됐는지 세부 내역을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이군요. 최저임금. 이게 올해 자료이기 때문에 25년에는 1030원, 26년에는 1320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퇴사 후에 14일 이내에 직원들한테 이제 지급해야 되거든요. 퇴사자들한테. 다만 이게 조금 기일을 연장시키면 기일 연장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보통은 퇴사하고 나서 월급날 다 정산해 주잖아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월급날 정산해도 되겠습니까? 사인을 받아 놓으시든지 그런 걸 조금 아니면은 문자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녹음을 해두시든지 어쨌든 그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라는 거 예,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조사 대응 시뮬레이션. 자, 어떻게 하는지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통합조사과라고 해가지고 조사대상 사업장한테 빵 보내요. 공문을. 그러면은 공문 보내면서 돼요. 이런 서류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그 서류를 준비를 해보시고 자율점검표 기반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서류를 준비를 하려도 자기네 사업장에 그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점검표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체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돈 들여서 노무사한테 해달라 그러세요. 그게 훨씬 쌉니다. 왜? 이거 걸려가지고 이것저것 막 돈 다시 정산하고 제대로 정산 안 됐다고 해서 돈을 물고 또 물고 하는 것보다 아무 노무사나 문의하셔도 돼요. 그냥 그 지역에 가까운데 아무 노무사든 아니면 잘한다는 노무사든 아무나 해가지고 그냥 인사노무 서류를 단순히 조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서류를 갖추겠다 우리 기업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돈 진짜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인사노무 서류를 갖다가 이제 보통은 노무사들이 가서 진단을 한 다음에 자율기반표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조사를 실시하고 보완을 해요. 그러고 나서 본조사를 이제 노동청에서 와가지고 봤는데 그날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가르쳐줘요. 왜냐면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보완사항 한두 개는 나와요. 하다못해 최저임금 개시하세요. 이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보완사항을 그나마 전문가들이 손을 한번 거치면 보완사항이 막 되게 치명적인 보완사항도 나오지는 않고 되게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완사항 보완하면은 종료가 되는데 보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즉시 사법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법 처리되면은 다 족족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전부 다 페널티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조사의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만 우리 사업장이 이것도 진짜 여러분 설비를 우리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설비 넣으려면 뭐 해야 돼요? 투자를 받잖아요. 투자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갈고 쓸고 닦고 하죠. 바로 우리 인사노무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핵심 설비를 갖다가 우리 사업장에 새로 도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최근 트렌드 이제는 강압뿐만 아니라 합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적발이 되면 우리 기업이 대출도 못 받고요. 거래도 못 하고 기업평가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내용이지만 해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암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겨울철이 됐어요. 독감 예방접종 맞았다라는 식으로 한번 예방접종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안살림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연말 그리고 새로운 내년을 위해서 더 알차게 지속성장 가능하실 수 있도록 화이팅을 외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요.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